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지난 간밤에 미국에서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다 보니 연준에서 또 긴축을 강도 높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인데 일단 지난주하고 똑같은 그런 데자뷰가 일어날지 우리 시장을 또 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시장이 불안했었죠. 근데 막상 연휴 끝나고 나니까 또 양봉을 만들어내는데 다음 주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국에서는 우리가 너무 강도 높게 긴축을 진행하면 어려우니 감세안을 좀 철회를 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고요. 근데 연준은 도대체 그럴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서 어떤 연준의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보유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보면 고용 시장이 아주 견조했다고요. 일자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 이것보다 약간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어요. 시장 예상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업률은 대신 3.7%인데 3.5%로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이 이런 추세로 가면 연준이 추가적인 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10년물 국고채 금리도 3.9% 이상 치솟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기업들 실적 나빠지는 거 아니냐. 어차피 대형주들 돈을 차입해서 은행에서 또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투자를 꺼릴 것이다. 그래서 투자가 꺼려지면 또 기업의 실적으로 직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일단 소비자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죠.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갑자기 오펙 플렉스에서 200만 배럴 감산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물가 상승은 명확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시장이 좀 팽배해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림자 공포에 좀 휩싸일 수 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상승이 나와야 돼요.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1선 안착하는 구간이다.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기다리는 과정에서 21선에 안착을 해야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 근데 이제 21선에 안착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일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5일선을 한번 돌파 시도하고 눌러주고 또 10일선을 한번 돌파 시도하고 눌러주고 21선을 돌파 시도하고 눌러주고 이렇게 1, 2, 3로 나온 다음에 여기서 20선에 안착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은 이런 조정이라면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반등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경계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비가 쏟아지는데 일단 경계는 해야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한 5일 이내에만 좀 길어지면 7일 이내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약간 눌러주겠지만 이제 다음 주 이제 CPI 발표가 있죠. CPI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움직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현재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주 초에는 좀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 주 후반에는 그 매파적인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도 발표되고 그래서 주 초에 빨리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번 주에는 주 초에는 바로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주 초에는 어떤 관망 심리가 짙게 발동을 할 것 같고 이제 CPI 발표를 전후로 해서 CPI를 확인하고 그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CPI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으로 와서 과연 우리 시장이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쉬었다가 또 금요일 날도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 말이죠. 자, 우리 시장은 일단 달러가 기조적인 강세 구간이 약화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는 한풀 꺾였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했죠. 그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 수출업자들은 돈 벌어온 거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죠. 왜? 더 올라가니까.
지금 뭐 1,000원인데 환율이 올라가서 2,000원이면 1달러 주면 옛날에는 1,000원 줬는데 이번에는 2,000원 준다. 팔 이유가 없죠.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나가는 돈들은 수출업자나 어디 송금을 해야 되는 여행객들은 반대 입장이 되죠. 그래서 달러로 환전 안 하고 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투기적인 흐름도 나오고 해서 했는데 이제 시장이 확실히 영국의 감세한 철회 이것 때문에 그럼 연준도 CPI 발표나 이런 거 보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미국이 강한 연휴 때 뽑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탄력이 좀 둔화했다. 물론 달러 강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약간 꺾였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되겠냐 이 말이죠. 지난주 연휴 끝나고 나서처럼 드라마틱한 반전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준비를 해놨다. 연휴 동안에 시간을 벌고 미국이 상승을 하면 우리도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양봉이. 근데 그 다음날 짱대봉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기습적이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밀어붙였어요. 자, 이날 이제 한번 특징을 보면 어느 날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대요. 한 1,200계약 이상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었죠. 그래서 시장이 또 우리 이렇게 한미 간 금리 격차도 있고 또 CPI나 여러 가지 발표가 있어서 우리 또 못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기습적으로 잡아 올렸다는 이야기죠. 장대 양봉을. 자, 이건 뭐냐면 외국인 기관들도 이제 계속 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글로벌 연준이 언제 긴축을 좀 줄일지 모르겠어. 이제 이런 기대감이 팽배했는데 근데 영국의 어떤 감세한 철회 이걸로 이제 자신감을 가졌죠. 미국도 짱대 양봉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사들어갔고 의도적으로 한번 흔들었다는 거죠. 항상 올라가기 전에는 의도적인 흔들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좋아요. 다만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천수답이죠. 지금은 CPI 발표를 보고 결정을 해야죠. 뭐 지금 제가 CPI가 몇 % 나와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점쟁이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짜는 거죠. 근데 내려와 봐야 뭐 쌍바닥 수준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덜 내려오냐 내려오냐. 최악의 경우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여기서 살짝 눌러주는 건데 주식이 조정을 받는 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쌍바닥을 예쁘게 치는 이게 가장 좋은 거고 조금 더 좋아지려면 두 번째 바닥이 약간 위에서 형성이 되는 거. 가장 안 좋은 건 이런 거.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예쁘게 만들지 아니면 조금 더 처질지 아니면 좀 덜 내려올지는 뭐 다음 주에 CPI 발표를 보자고요. 그래서 CPI 발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따끈따끈한 섹터를 공략하면 틀림없이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초기라면 더더욱 강한 랠리가 나올 수도 있죠. 저도 이제 계속 그 리포트로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또는 시장의 어떤 섹터가 형성이 되면 그쪽에 이제 강한 베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패닉 셀인만 나오지만 않으면 유망 섹터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지수에 매몰되지 마시고 어떤 섹터나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다. 그럼 이제 어떤 섹터냐? 삼성이 ARM 인수 관련해서 그 관련 투자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일 전인가 삼성이 ARM 인수하는데 빅딜은 없었다. 시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용의 노림수는 따로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둘이 만나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어요. 손이 만나서. 근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중장기적인 포괄적 방안을 제시했다. 뭐 여기에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 여기에서 배석한 사람들을 보면 반도체 수장 경계연, 또 모바일 수장 노태문, 그리고 르네아스 CEO까지 동석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바쁜데 괜히 모였을까요? 뭔가 사업적인 생략 방안은 진행을 했을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아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냥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은 계속 이제 반도체 설계 IP 라이센스료를 매년 지불하게 되죠. 이 비용도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뭔가 성과를 만들어서 이제 부회장 취임도 좀 해야 되고,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 보면 상반기 투자 실패해서 지금 한 50조 원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삼성이 투자는 쉽지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면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경쟁자들이 자꾸 안 돼 하면서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도 쉽지 않죠. 해외 투자죠. 그래서 독과점이나 외화 투자에 좀 불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똥줄이 탄다고 하죠. 급한 사람은 누굽니까? 손정희 의장이죠. 물론 이재용 부회장은 2030년도에 우리가 파운드리 1위를 가져가 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건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요. 당장이 중요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당장 낙정한 미래 사업은 어딜까요? 저는 AI, 로봇 이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난번에 이제 손정희 부회장이 뭐 ARM을 인수할 때 사물 인터넷을 또 AI나 로봇 쪽을 좀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ARM을 인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쪽 AI 쪽에 투자 제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ARM 인수는 이제 뭐 진행을 계속하고 이를테면 미국에 상장하든 영국에 상장하든 지분 투자 좀 해라.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시장이나 어떤 각국의 흐름을 좀 보면서 여파를 최소화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너희가 원하는 거 도와줄게. 그게 어디냐 이거죠. AI와 로봇이란 이야기죠. 삼성은 지금 반도체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물류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물류 자동화 로봇 기술을 보유한 오토 스토어를 인수를 제한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과거에 쇼뱅이 현대차에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매각하는 그런 선례를 보면 이런 쪽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은 이제 이쪽에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한 게 AI나 로봇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용 특별 사면되면서 삼성이 AI나 로봇이나 이런 쪽에 IT 주도권을 선점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사표를 던졌다는 이야기죠. AI나 로봇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예측을 했었죠. 통매각은 어렵다. 지분 투자나 아니면 기타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은 뭐 통매각을 하는데 그건 셈법이 맞지 않다. 뭐 해도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하거나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과연 저쪽에서 무언가를 제공해야 된다. 지금 쇼뱅은 급하기 때문에 또 삼성은 좀 반대로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급부에서 반대급부가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다. 지지난주 국고초에서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AI나 로봇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쇼뱅은 이쪽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디지털 강국, AI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이 회동이 끝나고 나서 로봇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로봇주, AI주 이쪽이 미래 성장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최근에 코로나나 또는 어떤 공격적인 긴축 때문에 상당히 좀 각국이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근데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노동 인구는 많이 감소하죠. 뭐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애 낳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노동 인구는 많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노동의 퀄리티를 높여야죠. 사람들이 삽질할 거 포크레인으로 파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노동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로봇, AI, 5G,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인구 예상치를 보면 점점 생산 연령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노령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근간에는 AI 이게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AI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AI가 먹거리로 살죠. 이제 집에 있어요. 뭐 냉장고, TV. 근데 보면 뭐 어떤 분은 뭐 LG나 뭐 이런 다른 것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뭐 냉장고는 어디가 좋고 또 TV는 어디가 좋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하나의 통합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은 TV 하나 팔고 냉장고 하나 파는데 만족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온 집에 삼성 걸 하겠다. 어떻게 하냐? 갑자기 이제 집에서 이제 TV 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동료들을 데리고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바빠지는 거죠. 그래서 야, 지난번에 사뒀던 이 닭이 과연 유효기간이 지났냐 이런 것도 확인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한참 요리를 하는데 갑자기 막 집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통해서 야, 이 로봇한테 야, 청소기 좀 돌려줘 이렇게 말을 하면 로봇이 알아서 돌리고 또 갑자기 비가 와. 그러면 또 중학생 딸이 또 집에 오는데 우산이 없어. 그러니까 이 비가 조금 올 것인지 보슬비인지 아니면 많이 쏟아질 것인지 많이 쏟아지면 요리를 멈추고 또 딸을 데리러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집에서 이루어지려면 모든 게 AI화되고 로봇이 또 도와줘야 된다고요. 삼성의 그림은 이런 거라는 거죠. 앞으로 스마트폰 팔아서 TV 팔아서 성장하는 시기는 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통으로 이제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주도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산업을 주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에 자금이 몰려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이 로봇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이 새로운 각축장이 되는데 여기에다 정부가 AI 강국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AI는 앞으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펀드까지 나오고 자금이 이제 집중이 되면 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죠. 실제로 대기업이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로봇주들은 좀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3월 달에 삼성전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관련주들 어마어마한 랠리 나왔죠. 뭐 300%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또 지난 8월 달에도 2030년까지 무인 공장 도입을 비롯해서 뭐 또 현대차 그룹은 또 로봇 쪽에 뭐 연구소 설립한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로봇 쪽은 앞으로 AI 쪽은 어떤 성장 섹터이고 과거에는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근데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는 2.6%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속도가 좀 가팔려서 매년 한 7.8%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10대 국정과제로 로봇 이쪽을 선정을 해서 이쪽에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될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펀드들은 1조 원 이상 하는 그런 펀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지난번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왜 그랬습니까?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되면서 그 시점부터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시장이 좋지 않아요. 과거처럼 모든 종목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장세다. 특별한 몇 종목이 다 밑에 물고기들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포식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 1등주, 2등주, 3등주 몇 종목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몇 종목을 잡지 못하고 이상한 종목들을 잡게 되면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 흐름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매수 찬스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약간 시장이 눌러주셨을 때가 마지막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로봇주들을 우리가 잘 보자. 그래서 2주 전에 로봇주 소개시켜드렸는데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배팅을 들어간다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배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로봇주에 좀 집중을 좀 해주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시고 자, 하락장을 이겨내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맨날 뭐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간혹 질리잖아요. 그러면 짜장면도 먹고 또 면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듯이 그러나 기본은 밥이 되는 거죠. 자, 성장 섹터 이쪽에 수익 집중 투자가 들어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큰 돈을 벌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전광판 보면서 심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하루에 뭐 작은 금액을 투입해서 한 돈 천만 원 투입해서 뭐 몇 퍼센트 먹었다 그러면 그게 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슈화 재료를 먹은 종목을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성장 섹터는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강력한 움직임이 납니다.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같이 국고척에서 로봇주가 움직인다. 같이 공부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했던 그리고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아 이건 가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아니면 저는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야 2차 전지는 다들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배터리 충돌이나 화재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수화 그리고 이제 리포팅 해드렸는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도 한 100% 이상은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종목 때문에 이제 제가 좀 골치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중해서 이게 한 강력한 랠리가 나왔었는데 화재 사건 때문에 에코프로 BM 약간 눌러줬다는 이야기죠. 그때 간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성장 섹터고 금리 인상기에도 그만큼 이자를 내고도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뭐 호실적이나 뭐 자회사의 또 폐배터리 관련 사업 때문에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제 그 로봇 쪽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집중을 해야 될 섹터는 어디냐면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지지난주에 만약에 이 손정희 의장이 삼성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바로 빈살만이다. 빈살만하고 친해요. 그때 500명이 2017년도 5월 달에 이제 도쿄를 방문했다고요. 이때 손정희 회장과 친분을 쌓아서 45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옴시티의 이제 이 생활 상업 지역이 뭐냐면 더 라인이에요. 더 라인에 이제 이번에 이제 지하로 터널을 뚫었어요. 여기 이제 삼성이나 뭐 현대가 맡았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맞춰놓은 높은 빌딩을 세우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야만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상징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경쟁자가 강력하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중국. 중국은 보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고고다리를 철거하는데 딱 하루면 됩니다. 뭐 수백 대가 어떤 장비가 투입이 돼서 하루 만에 고가를 철거하는 것을 봤는데 중국은 그런 쪽에 강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중국과 경쟁을 하는 관계에 있으니 좀 도와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런 쪽의 흐름을 보면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빈살만 왕자가 이제 방한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네옴시티가 뭐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로 선정이 됐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는 네옴시티는 이제 주도하는 사람들이 AI로 가득 찬 네옴시티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AI나 로봇 이쪽이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이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빈살만 왕자가 드디어 이제 국가수반 총리 임명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뭐 대회 대표를 하고 대외 활동을 하고 모든 것은 딱 빈살만 왕장이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다만 아버지는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그렇지만 국무회의는 살만 왕자가 주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이제 실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온다. 그렇게 되면 이 관련주의 움직임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저도 이제 지난 이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한 번씩 다 이제 언급을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한미글로벌이 주도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면 강력한 랠리가 나올 종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서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콕 찍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하고 또 이 종목이 좋은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장 이겨내는 비법, 투트랙 전략. 그래서 성장 섹터에 수익 투자를 하고 신선한 이슈와 재료, 이런 뭐 빈살만 왕자가 온다든지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ARM 인수 관련 모멘텀이 있죠. 이제 잘 보시면 이런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이런 관련주가 올라간다고요. AI 반도체, IP 설계하는 업체. 근데 이 종목이 상장할 때 별로 힘을 못 받았어요. 급락이 나왔으니까. 근데 시장 반등할 때 이런 종목들이 강력한 랠리가 나와서 상한가도 나오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화두가 되죠. 자, 금리 인상하게 되면 금리 인상 관련주로 공략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절대적으로 리스크를 안지 않아야 된다. 투자는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종목도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 상승 초기에서 공략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이슈와 재료를 머금었죠. 그러면 그쪽에서 가장 상승 초기에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본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짱대 양봉이 형성이 되고 짱대 거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낚시할 때 보면 히트 하잖아요. 걸렸을 때. 근데 두 마리가 한꺼번에 걸렸을 때 이제 뭐라고 해요?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데서 더블 히트 이렇죠. 그러니까 이 짱대 거리와 짱대 양봉이 형성되는 이런 더블 히트가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5일선 근처에서 공략하면 상한가도 빵빵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상한가 급등 나오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거죠. 바로 이게 이렇게 더블 히트. 이제 리포트로 이번에는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방열 소재 진출한 도료업체 시장 예상을 끊고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블 히트가 나오고 5일선 근처에서 하면 상한가 근처까지도 올라오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이번 주에는 전술핵 관련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드렸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번 전술핵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몇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더블 히트가 나오고 눌림목 5일선 근처 눌림을 주면 한번 강력한 랠리가 나오겠습니다. 해서 이제 먼저 여러분께 같이 공부하고 이제 저는 찬스가 오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다고요. 근데 저점에서 살짝 눌러주더니 바로 양봉을 뽑아 올리고 강하게 뽑아 올리고 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포스코나 이런 철강 그룹들이 최근에 태풍 때문에 생산 차질이 일어나죠. 또 현대제철은 또 파업을 하고 그런 것들이라면 많이 올라가 있는 건 리스크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상승 초기에 눌림목, 상승 초기에서 공략을 한다면 이 짱대 양봉 한두 개가 어떤 큰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작은 자금을 투입해서 쏠쏠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종목을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옵니다. 항상 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단기에 좋아합니다. 이렇게 더블 히트가 나오고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면 상한가도 나오고 강한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로 이제 리포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도 다시 한번 이제 움직임이 좋아져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시장의 부정적인 섹터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인다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 상황은 그쪽으로 전개가 된다면 우리는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죠. 그래서 바이든이 아마겟돈의 직면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푸틴의 핵 사용 동향을 감지를 했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이야기를 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 연설에서 이제 비공개로 이야기했던 자리에서 아무래도 푸틴이 핵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 성경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위험에 처음에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다고요. 근데 사실 국방부 대변인이 한 몇 시간 전에 이 부정을 했어요. 우리가 푸틴이 핵을 사용하는 징후가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대통령이 그냥 허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면 뭔가 정부 당국에서는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지만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하지 않았는가. 지난 2월 달에 돌이켜보면 분명히 우리는 전혀 침공을 할 거를 생각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침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이야기가 어떤 미국의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무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는 소멸되는 거니까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된다. 특히나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한 4천억 정도 급성 방사능 증후군 치료제를 했다는 이야기죠. 뭐 우리 핵전쟁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긴 했지만 공교롭게도 시점이 딱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전세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분노의 진격을 펼치고 있어요. 이러다가 합병지, 특히나 크림 반도까지도 빼앗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최근에 푸틴이 4개의 점령지를 이제 합병을 했다는 이야기죠. 주로 이제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쪽 그 보면 도네츠크 요충지, 선사나 뭐 이런 쪽에서는 좀 빼앗기고 또 이번에 이제 법률안 최종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합병 선언하고 빼앗기고 그다음 이제 법률 최종 서명하고 나서 이쪽에 헤르손 지역에 또 빼앗기고 이러다 보면 여기 예전에 합병했던 이 크림 반도까지도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예전에는 금기시했던 발언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제는 푸틴 후계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실각의 위험성까지 대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과거에 보면 99년도에 체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엘친이 이 후계자로 했던 게 바로 푸틴이죠. 그러니까 푸틴도 이제 고령이고 또 병도 있고 또 이 책임을 자기가 다 통째로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 후계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어떤 푸틴이 열받아서 뭐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푸틴을 또 실각을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측 불허입니다. 이건 뭐 굳이 예측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푸틴이 상당히 좀 입지가 좁아졌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푸틴이 우리는 어떻게 당장 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크렘린궁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전쟁에 밀리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전에는 성과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보도 허용한 이유는 뭡니까? 아마도 최근에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영토였는데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했다, 빼앗았다. 그러니 우리가 핵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북한도 여기에 또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뭐 7차 핵실험을 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요즘에 뭐 IRBM을 쏘아대고 있어요. 이때 이제 뭐 일본 상공으로 쏘아대니 일본도 야 이러다가는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우리 정부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핵무장론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뭐 폴란드도 우리한테 핵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쟤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하고 나면 우리한테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게 이 조항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 러시아군 독트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책상 원칙을 이제 독트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핵 공격을 하지 않아도 재래식으로 포스하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위협적으로 된다면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개정된 러시아군 독트린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제가 이걸 제기를 해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게 딱 2종목이었어요. 한창산업과 대정학업 이렇게 했는데 한창산업은 좀 사이즈가 좀 적어요. 그래서 세게 움직였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화금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고 여기에 또 기타 뭐 대화제약이나 한컴 라이프케어나 삼진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극한으로 치닫거나 장기화된다면 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또 식량 쪽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해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4월달, 5월달 전쟁 이슈에 더해서 밀 생산국이 또 밀 수출 금지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고. 근데 최근에 이제 각 국제 골목가들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가 약간 눌러줬는데 다시 한번 전황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면 이것들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 먼저 사료주가 움직입니다. 원재료 수입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사료주들은. 근데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원재료 수입 가격이 하반기 때 상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사료주들이 다음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료주부터 시작해서 농업주, 뭐 기타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순환매 흐름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죠. 여기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성장 섹터 스윙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2차 전지든 AI 쪽이든 이런 성장 섹터 쪽에 집중 베팅을 하고, 그다음 시장이 안 좋아도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을 단기적으로 공략한다면 재밌는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로봇주들 이제 리포팅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리포팅을 해드렸던 시기가 2번이나 해드렸는데 요때 같거든요. 근데 요때 강한 랠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 뭐 이수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단기 이제 100%가 상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자리만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자리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는 앞으로 또 좋은 섹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도 돼요. 저는 이제 뭐 에코프로는 조금 더 슈팅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시장이 안 좋아도 분명히 뭐 AR의 민수를 논한다든지, 그럼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도 나오고,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SCI 평가 종목처럼 금리 인상 수혜주가 움직인다는 이야기,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배터리가 움직이면 조광 페인트나 이런 종목들, 또는 방사선 피폭과 관련해서 이제 이 종목이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짧은 짱대 항목 2개도 또 이런 것도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철강주들이 움직일 여건이 되면 철강주죠. 다음 주에는 어떤 게 움직일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술핵 사용 관련주, 다음에 곡물과 관련주,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그다음 네옴시티 관련주들,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떤 유망 섹터를 한두 종목 콕콕 찍어서 같이 공부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뭐 기법 강의도 해드리고 또 세세한 전략을 짜드리면서 상승 초기, 저는 항상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상승 초기 공략을 한다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멋진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계좌를 살찌우는 방법을, 또 그리고 그에 걸맞는 어떤 섹터나 종목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